네, 이고은 변호사와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은 다르지만 탄핵 심판에서 이미 많은 쟁점들이 다뤄져서 형사 재판에서 좀 반복된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같은 사실관계를 다루다 보니까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대와 결국 동일한 주장을 좀 반복했다. 다만 증거법적인 또 이 수사 권한에 대한 해당 주장을 조금 더 강조해서 주장을 했을 뿐이지 이전에 이 탄핵 심판대와 결국에 동일한 논리대로 주장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조금 아이러니했던 것은 그간 26년간 검사 생활하면서 늘 검사석에 앉았을 텐데 네. 오늘은 피고인석에 앉았다라는 점이 참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많은 소외가 느껴진 그런 재판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내란죄에 대한 검찰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검찰에서는요.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계엄을 모의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라고 봤고요. 심지어는 폭동성이 가장 강하게 발현된 지역으로 국회와 민주당사 또 선관위 등을 정확히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비상계엄 선포는 이 대통령으로서 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 정당한 사유, 이 평화적 계엄이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간 이 수많이 나왔던 헌재에서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즉 폭동도 아니었고 어떤 국헌을 문란할 목적도 전혀 없었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증거에 대한 주장들이었습니다. 이 헌법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 증거 법칙에 따라서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지만 형사재판은 조금 다릅니다. 네. 증거법적으로 굉장히 세밀하게 따지는 것이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해당 자료들이 공수처라는 수사 권한이 없는 곳에서 수사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증거들이 과연 위법 수직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더불어서 오늘 나왔던 증언들 관련해서도 전문 증거랄지 재전문 증거랄지 이렇게 이 증거법적으로 과연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증거인가에 좀 집중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하신 말씀 중에서 전문 증거, 재전문 증거 이런 표현이 좀 낯선데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전문이라는 건 누구한테 들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단장이 직접 공판, 재판에 나와서 재판장 앞에서 증언을 하는 것은 증거 능력이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조성현 단장의 진술을 검사가 듣고 검사가 조서에다 쓰는 것은 들어서 적은 거기 때문에 전문 증거가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조성현 단장이 재판정에 나와서 내가 또 그때 현장에서 누구로부터 누군가 들었다라고 다시 건너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 전문 증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이제 2명의 증인들이 나왔잖아요. 바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 두 번째로 김영기 특수전 사령부 대대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이 증인들의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계엄 선포 당시에 국회에 직접 투입되었던 이 군 사령관들이라는 점, 네. 그리고 상부로부터 이 국회에서 정치인 끌어내기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들은 이 수사기관에서 증언한 것과 동일하게 국회에서 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상부로부터 받았다라고 정확히 증언을 했는데요. 이때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의를 제기했던 것은 지금 현재 이 증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령관이나 더 높은 상관으로부터 전해 들은 제 전문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전해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령관들이 직접 원진술자가 나와서 증언을 해야지 네. 왜 그 밑에 있는 하부에 있는 증인들이 먼저 나와서 증언을 하느냐 네. 이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주장을 한 아마 원인은 두 가지 정도로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오늘 증언을 했던 이 하부에 있는 군인들보다는 조금 더 상부에 있는 즉 원진술자 제 전문을 했던 이 사령관들이 윤 전 대통령과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조금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오늘 첫 번째 재판이니만큼 많은 언론사와 기자들이 왔는데 구태여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는 군의 조직 중에 좀 하부에 해당할 수 있는 증언들을 먼저 듣게 되면 윤 전 대통령에 좀 불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고민을 해서 이러한 주장들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지만
누구의 증언을 먼저 들을지는 재판부의 재량이니까 네. 이후에 조금 재판 진행 사항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전문 증거나 재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오늘 나왔던 조성현 단장의 증언은 증언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내가 뭐 여전 사령관으로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또 여전 사령관을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또 증언으로 들으면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시간의 문제다. 아마 검찰에서는 재전문을 한 그 진술자도 모두 증인으로 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 탄핵 심판과 수사 과정에서 나온 많은 증거와 그 관련 진술들 이런 것들이 재판에서 그대로 일치하느냐 안 하느냐도 상당히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수사 단계 때 참고인들이 했던 진술과 법정에서 증언이 틀어질 경우에는 네. 그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서 재판부는 상당한 의구심을 품을 수 있고요. 네. 또 하나의 쟁점이 있죠. 탄핵 심판에서 증언했던 증언자들이 이 탄핵 심판에서 증언했던 증언 내용과 예를 들어 형사 재판에서의 증언 내용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네. 역시나 그 증언을 한 증인들의 신빙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언들이 가급적 일관성 있게 흘러가야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증언이다라고 보여져서요. 네. 수사 단계 때의 진술, 헌법재판소에서의 진술, 또 이 형사 재판에서의 진술, 이 세 가지가 모두 일치하는 증언이 가장 신빙성이 높은 증언이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뭐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반박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오늘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이 82분이라고 하죠. 직접 반박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26년간 검사 생활을 했고 네. 누구보다도 형사재판의 베테랑이었던 이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변호인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사실관계나 혹은 사전 모의 부분이나 또 지시관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는 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네. 또 형사 법리에 굉장히 해박하기 때문에 변호인을 통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사실관계와 법리에 해박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재판을 좀 주도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때문에 오늘 2명의 증인에 대해서 반대 신문은 못했습니다. 시간 문제로 주신문밖에 못했는데요. 네. 아마 이후 재판 때는 아마 재판장이 이 피고인이 직접 신문을 하게 되면 시간이 좀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송 지휘를 통해서 변호인을 통해서 가급적 질문을 하거나 주장을 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재판이 상당히 길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수사 기록만 해도 4만 페이지에 달한다라고 하고요. 검찰이 지금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인만 500명이 넘는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부에서는 2주에 3회씩 재판하겠다라는 원칙을 지키겠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확실히 했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라도 500명을 다 부른다고 하면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빨라도 제 생각엔 6개월 이상 소요되지 않을까. 늦으면 1년 이상 지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이 허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들이 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전직 대통령,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랄지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이 다 취재진들에 의해서 촬영이 됐었죠.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언론사에서 방송 촬영에 대한 신청을 했음에도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재판부에서는 이 언론사 2곳의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서 피고인이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물어볼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제 있을 공판 절차 때 신청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판단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네. 오늘 했던 것을 특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아마 다음 기일이죠. 21일 있을 이 재판에 언론사가 미리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허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할 여지가 있지만 네. 오늘 재판만을 두고 이것이 반드시 특혜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